네, 이번 순서는 박원석의 전망 시간입니다. 정의당 전 의원이시죠? 박원석 정책위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쪽집게 박이라고 불리시더라고요. 지난 방송 찾아보니까. 네. 오늘 이 시간 화제의 정치권 뉴스는 뭐라고 보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의 영입 논란이 제일 시끌시끌한 뉴스가 아닌가 싶어요. 박찬주 전 대장 영입하려다가 당내 최고위원회에서 거부를 해서 보류를 했는데 이 박찬주 전 대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뭐 군인권센터 김태훈 소장을 삼천교육대에 보내야 된다. 그리고 갑질이 아니었다. 뭐 등등의 발언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논란을 더 크게 만들었고 급기야 자유한국당 내에서 뭐 영입을 보류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포기하는 사실상 발언이 나왔고 황교안 대표가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 삼천교육대 발언에 대해서 뭐 잘 확인해 보지 못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다가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된다. 굉장히 모호한 얘기죠. 그렇게 입장을 바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단지 시대착오적인 인물 영입으로 인한 논란 정도가 아니고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본격적으로 실험대에 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방금 전 코너에서도 아무 말 소잔치 1위에 등극하셨어요. 박찬주 전 대장께서 등극을 하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박원석의 전망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박제 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 대통령 긍정평가가 45.7%, 전주에 비해 45%에 비해서 0.7% 올랐습니다. 자, 다음 주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국 장관 사태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이 49% 안팎에서 움직였어요. 그랬죠. 49%. 근데 그때 비하면은 이게 이제 최대 떨어지긴 한 10%까지 떨어졌었고 지금 이제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제 소폭 오름세를 보이지 않겠나. 소폭 오름세. 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주에 이제 대통령 해외 순방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면은 이게 보도가 많이 되고 뉴스가 많이 되고 그러면서 지지율이 오르는 그건 이제 역대 어느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추이를 보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건 하나 이제 호재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국 장관 소환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조금 이제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금 전에 조국 장관 전 장관 동생 구속영장 청구됐고요. 재청구했죠. 근데 이제 그보다는 조국 장관 본인에 대한 소환 가능성이 있는데 요건 이제 여론에 미칠 영향이 부정적인 요소인데 아직 이제 시점이 확정적이지 않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체로 조국 장관 정국에서 부정적 여론은 이미 여론에 수렴이 된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악재는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대통령이 국정 전면에 자꾸 노출이 되고 메시지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조금 회복세를 더 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상승할 것이다, 소폭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맞추셨어요. 네, 뭐 근데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조국 전 장관 국면 때 대통령 지지율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뒤로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이 자진 사퇴함으로써 이게 이제 뉴스의 중심에서 조금 이제 뒤로 밀렸고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하던 게 멈췄고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논란이 한참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도 그게 잘 전달이 안 되고 혹은 이제 비판적으로 여론이 반응해서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그 회복세로 돌아섰고 이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40% 후반대에서 여전히 좋다가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거의 회복을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9일이 되면 이제 취임한 지 정확히 2년 6개월 딱 반환점을 돌게 되는데요. 취임 그 반환점을 도는 역대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굉장히 견고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보니까 어제 이 수치를 보고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 진보층의
이 긍정평가율이 올라간 퍼센트포인트보다 중도층이 상승한 폭이 좀 더 많이 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도층이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조금 이제 실망을 해서 그 관망하는 쪽으로 빠졌다가 혹은 덜어는 네. 자유한국당 지지로 빠졌는데 네. 그 뒤에 자유한국당에 잇따른 뭐 실책, 뭐 말하자면 똥볼이 있었잖아요. 네네. 표창장 논란부터 시작해서 또 뭐 가산점 논란도 있었고 또 만평 가지고서 뭐 대통령 희화한 급기야는 이제 박찬주 전 대장 영입까지 네. 잇따른 실책과 그 실책의 핵심적인 원인이 이제 리더십 문제 이게 부각이 되면서 네.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 국면에서 그 잠시 얻었던 반사 이익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총선이 불과 5, 6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총선에서 제1야당은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비판의 면모뿐만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대안을 보여야 되는데 네. 그 대안을 가장 그 강력하게 보이는 것이 인물 영입입니다. 대체로 총선 앞두고는 그래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대안을 보여야 할 인물 영입의 첫 포석에서 실패함으로써 아마 자유한국당에는 지속적으로 이게 그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첫 스텝이 그냥 꼬였을 뿐만 아니라 뭐 두 스텝, 세 스텝 계속 꼬이고 있고 이번 주까지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그래서 있는 모르긴 것 같아요. 몰라도 아마 뭐 영입 그 2탄, 3탄을 예고했었는데 네. 이거 급격하게 취소했거든요. 네, 네. 아마도 그 2탄, 3탄에도 논란이 될 만한 인물들이 포함됐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한국당 내에 좀 걸림망이 별로 없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네. 그 당 내에서 조금 그 다양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네. 모여서 좀 검론을박하면서 이걸 이제 걸러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전혀 그런 기능이 작용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 거의 1인 체제 비슷하고 네. 이게 공천 앞두고서 현역 의원들이 전부 몸을 사리고 리더십에 대해서나 혹은 당 운영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오늘 뭐 김태흠 그 의원이 네, 네. 처음으로 이제 다선 용퇴론 네. 특히나 이제 그 이른바 이제 노른자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강남이나 TK 혹은 영남권에 다선 용퇴론을 들고 나왔는데 당내에 반향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반향이 없으면 그냥 뭐 그 메아리 없는 외침에 그치고 말겠죠. 네, 네. 그럼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이 재선이고 본인이 충남인데 그 본인은 뺀 그 쇄신을 얘기를 하는 바람에 좀 진정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정치권 내에서 네. 뭔가 이제 용태론이나 물갈이론이나 쇄신론이 나올 때 그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네. 살신성이 나는 모습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본인부터 네. 내려놓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본인은 내려놓지 않으면서 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게 뭐 화살을 돌리고 이 공격을 하는 네. 이런 그 메시지로는 별로 공감을 못 얻어요. 그런 면에서 그렇죠. 봤을 때 지금 자유한국당 내 그 누구도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다선이 아닌 초선들이 불출마 결단을 먼저 했지만 어쨌든 있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결단이 안 나오면 그런 물갈이론이나 그런 쇄신론은 뭐 그 반향이 별로 없는 거죠. 네. 네, 한국당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라도 어떤 쇄신을 얘기하는 목소리가 나온 게 그래도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걸 보면 한국당에서는 좀 더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이번에 정당 지지율 볼까요? 정의당 지지율 4.2에서 4.8로 좀 올랐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걸 두고 올랐다 그러면 참 이게 민망할 수치고요. 좀 더 올라야죠. 그래서 네. 그 내일 모레 예. 심상정 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 그래서 정의당의 전국에 대한 해법, 또 정의당의 비전, 또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뭐 각오 이런 것들이 담길 예정인데 그런 메시지들이 좀 잘 국민들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지율이 좀 더 회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전에 10% 정도까지 갔었다가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사실. 그러니까 올해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죠. 어쨌든 소폭 오르기를 희망한다. 이게 근데 이 자기 얘기가 되면은 잘 전망이 틀리더라고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네. 희망대로 되셨습니다. 아, 예, 소폭 상승했어요. 4.8%에서 5.1%로 0.3%포인트 올랐어요. 또 심지어 바른미래당보다 더 올라섰네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바른미래당하고 지지율 비교가 자꾸 되는데요. 네. 그 바른미래당하고 정의당하고 지지율이 네. 두 당 다 낮기 때문에 오차 범위 내에서 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데 근데 이제 정의당이 올해 전체 여론조사 지표로 보면
조국 그 전 장관 국면 때 빼고는 네.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뒤졌던 적이 없고 네, 뭐 네. 한 1~2% 이상 앞섰는데 정의당은 아직 지지율이 본격적으로 회복된 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네. 자연스러운 회복세가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국 전 장관 국면에서 정의당도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는데 지난주에 심상정 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 뜻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사과성 발언을 하셨고 네. 또 국회 개혁에 대해서 네.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뭐 세비삭감을 포함한 그런 국회 스스로가 특권을 내려놓고 개혁해야 된다. 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현 정부의 어떻게 보면 민생 경제 개혁이 애초에 설정했던 방향대로 가지 않고 결과적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이라는 심각한 한국 사회의 문제를 치유하는 그런 대안을 못 찾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 지적을 하고 이제 그런 메시지들이 그 자연스러운 회복세에 좀 더해져서 네. 지지율 회복으로 나타난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네. 뭐 이자스민 전 의원 영입 등등이 조금 긍정적으로 반영된 게 아니냐 네. 이런 말씀도 주시던데 이제 그 여론은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이 안 된 예, 것 반영이 같아요. 덜 된 이게 것 아마 같아요. 주말 사이에 진행된 네, 맞아요. 여론조사이기 주말에 때문에 알려졌으니까. 한참 그 뉴스가 나올 무렵이어서 네. 아마 그거는 이제 다음 주 내지는 이번 주 후반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자스민 전 의원 영입과 관련한 뒷얘기도 좀 궁금해요. 뭐 영입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조금 고민이 오래된 겁니다. 네. 사실은 뭐 급작스러운 건 아니었고요. 특히나 이제 이 한국 사회에 이 이주민들의 인권 문제 네. 이게 갈수록 이제 커져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주 국민 규모가 갈수록 커져가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만 해도 한 150만 명 정도 된다는 말이죠. 게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난민 이슈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 문제의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효과적으로 정치권에 전달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놀랍게도 2012년 그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이 이자스민 의원을 공천했다는 거죠.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인정을 그렇습니다. 공천했다고 네. 보고, 물론 새누리당이 이자스민 의원을 공천해 놓고 실제로 이주 국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총선용이었다 이런 그렇죠. 그 비판도 받습니다만, 정의당이야말로 이 문제를 좀 진정성 있게 한국 사회에서 해결하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정치권 안으로 이제 끌어들이고자 하는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저희가 그 생각을 해냈죠. 네. 그래서 이자스민 의원이 그 어떻게 보면 좀 이자스민 의원하고 잘 맞지 않는 이 자유한국당에 계시지 말고 정의당에 와서 본격적으로 그 이주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함께 하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네네. 뭐 그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 제안을 수락해서 정의당의 입당이 이루어졌고요. 다음 주쯤에 입당식을 하고 네. 본인이 이제 당사자가 네.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저도 그 뉴스를 주말에 보고 굉장히 신선하게 또 받아들였었고요. 또 그 이자스민 전 의원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이런 평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어떤 개인이 국회에 가서 할 수 있는 어떤 일의 한계라는 것이 있다. 어떤 그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어떤 정치 구조라든지 의사결정의 어떤 행태들을 보면 어떤 혁신적인 인물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민주당의 초선 의원 그 불출마 선언하신 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요. 네, 그렇죠. 뭐 정확한 지적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자스민 전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하시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이주민들의 인권과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의 성과를 그렇게 많이 못 냈던 이유도 혼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뭐 그분을 모셔와서 그냥 그 상징으로만 삼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당내에 이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특위를 만들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해왔던 또 지역과 시민사회에 그런 뭐 그 단체들도 있고 네. 또 활동을 하시는 활동가들이 있단 말이죠. 이분들하고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제기된 질문이잖아요, 이게. 네네. 이 질문에 응답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때문에 이거는 뭐 한 개인을 그냥 그 당 안으로 불러들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혹은 그 의제에 대해서 하는 척 하는 게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그 의제의 그 개선과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상징성을 가진 이자스민 의원과 함께 활동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정의당의 이후 행보, 추가 영입이라든지 이런 총선의 행보들이 굉장히 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 박찬주 전 대장의 영입 논란이 있는 와중에 이병록 해군 예비역 준장께서 입당을 하셨어요. 아, 네. 이분은 이제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도 있었던 분이고, 네네. 또 민주당 부산시당의 그런 평화안보 그 특위 활동도 하셨던 네. 분인데, 본인이 구상하는, 이분은 이제 해군 제독으로 전역을 하시고 나서 평화통일 시민운동을 오랫동안 해오셨거든요. 네. 본인이 구상하는 한반도 평화와 또 그 한반도 평화를 이뤄내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정당의 그런 활동 이런 것이 가장 맞는 게 정의당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네. 엊그저께 입당식을 하셨는데 네. 굉장히 존경받는 그 예비역 군인이고 네. 여러모로 갑질 박찬주 전 대장과 비교되는 네. 그런 이 정치권에 진출한 네. 전 장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프레임을 또 많이 홍보하셔야 되겠네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한국당 지지율에 대해서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그것도 맞추셨습니다. 예. 자, 근데 또 민주당도 소폭 하락을 하면서 동반 하락을 했어요. 이 두 정당의 하락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국당 하락세는 뭐 당연하죠. 여러 가지 이제 스스로 자초한 논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민주당의 하락세는 집권당으로서 조금 더 책임 있는, 이를테면 지금 이제 국민들이 힘겨워하는 민생 경제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런 그 비판적인 기대가 곁들여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왜 그러냐면 이게 조국 전 장관 국면이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근데 이 피로도가 높아진 가운데 여당이 좀 책임 있는 이 국정 운영의 주체로서 책임 있는 태도를 못 보여준 것도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이제 대통령 뒤에 좀 숨는다 이런 표현도 네, 여당 네. 내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일부 실망한 그런 여론이 네.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고, 근데 이제 대통령 지지율하고 그 여당 지지율은 긴밀히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전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을 앞서고 있어서 네. 내년 총선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대통령 지지율을 의식하면서 총선 전략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것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주 지지율이 어떻게 전망되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대통령 해외 순방 중이시고 또 일본 아베 총리를 잠깐 만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뭐 해석이 뭐 한일 간에 또 다르게 또 나오고 있어서 또 논란도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게 국정수행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좀 전망을 해주실까요? 보통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가시면 지지율이 오릅니다. 네, 네. 그게 이제 뉴스에 계속 이제 일종의 홍보 효과를 갖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베 총리하고 뭐 11분 미팅을 했다 그랬는데, 뭐 거기서 그렇게 긴밀한 얘기가 오가지는 않았을 거고, 네. 본격적인 한일 관계 회복의 신호탄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있겠지만,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도 방일 중이세요. 네, 네. 그래서 일본 정계 인사들을 만나면서 어쨌든 막혀있는 한일 관계의 문고를 찾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런 어떤 그 외교 혹은 안보 상의 이슈나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여론에 좀 투영되지 않을까 싶고, 반면에 이제 좀 악재도 있어요. 네. 이게 지난주 운영위 국감에서 그 정의용 안보실장이 나오셔가지고 북한 미사일이 우리한테 네. 위협이 되지 않는다. 네네. 그리고 ICBM 이게 이동식 발사대 그 발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걸 둘러싸고 지금 논란이 굉장히 그렇죠. 커지고 있고, 예. 당일날 또 강기정 정무수석이 네네. 그 나경원 원내대표 질의 가운데 네네. 좀 끼어들어가지고 맞아요. 큰 소리 다소는 좀 이렇게 치셨죠? 감정을 네.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다시 그 청와대가 네. 조금 좀 지금 뭐 지지율 회복되고 조국 국면 끝나니까 다소는 좀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관리를 아마 여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해야 될 거고, 네네. 뭐 비교해 보자면 이번 주하고 크게 다른 양상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대통령 지지율은 그냥 보합세를 보이거나
아니면 조금 상승하거나 네. 이럴 것 같고 여당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 네. 문제는 이제 자유한국당인데 자유한국당이 지금이 그 뭐 연속된 몇 차례의 똥볼 이걸 벗어나기 위한 네.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뭔가 적극적인 당내에 그런 반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별로 그럴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네, 2차 인재 영입 발표도 그래서 없고 이에 대한 하니까. 좀 비판적인 여론이 네. 다음 주에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국당 지지율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어떨까요? 정의당은 늘 제가 예측보다 기대를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도 조금은 상승하기를 기대해 보면서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원석의 전망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원장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